커플이 대화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?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에게 내 우월함을 뽐내기 위해서일까요? 안녕하세요, 오유입니다. 여러분, 매번 연애가 짧게 끝나는 사람과 오래 사랑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의 기술일 겁니다.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저 또한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인데요. 부부 연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은 부부 연인 중 서로 만족하고 사는 커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 생각엔 약 10%에서 20%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만족하고 지내는 커플이라고 모든 게 맞거나 트러블이 없어서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겐 트러블이 있을 때 지혜롭게 극복하는 소통의 기술이 있더라고요. 남녀가 만나는 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늘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깨달은 소통의 기술에 대해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. 사랑을 부르는 소통의 기술 6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통을 하려는 목적을 인지하면 좋습니다. 커플이 대화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?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에게 내 우월함을 뽐내기 위해서일까요? 그것도 아니면 상대를 윽박질러 이기고 싶어서일까요? 마지막까지 가서 헤어지려는 커플이 아니라면 갈등을 풀고 잘 지내고 싶다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. 저희 커플은 트러블이 생겨 대화를 나눌 때 난 너와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싶어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. 이 목적을 서로 분명히 하면 언어의 수위도 조절할 수 있고 오해도 줄일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두 번째는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면 좋습니다. 소통을 잘 하려면 충동적인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더라고요.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마시는 것은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알코올은 충동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. 결국 소중한 관계를 깨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. 또한 충동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 상황을 멀리 보고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금 당장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리 큰일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. 한 템포 쉬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. 한 템포 쉬어가는 습관은 커플 사이 소통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습관이더라고요. 세 번째는 사랑을 저축하면 좋습니다. 커플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 큰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서운하고 미운 감정들을 상대에겐 표현은 안 했지만 내 가슴에 켜켜이 쌓아 놓았다가 어떤 문제가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고 미운 감정 대신 사랑의 감정을 평소에 쌓아 놓으면 문제가 생겨도 그리 큰 다툼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애정 표현과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늘 표현해서 사랑을 저축해 놓으면 좋습니다. 네 번째는 감정을 달래주면 좋습니다.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해결은 못해줘도 상대의 감정을 달래주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상대의 말만 잘 들어주고 달래줘도 절반 이상의 소통은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중요한 말은 얼굴 보고 하면 좋습니다. 요즘은 마음을 전할 때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문자로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. 소통은 언어 표현, 말투, 표정 등이 모두 전달되어야 오해 없이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
호감 가는 이성에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할 때도 문자보다는 얼굴 보고 했을 때 수락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내 마음을 전할 땐 문자보다는 얼굴 보고 해야겠죠. 6번째는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 좋습니다. 여러분은 짝꿍을 어떻게 부르십니까? 커플이 얼마나 다정한가 보려면 어떤 호칭으로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. 대면대면한 커플일수록 서로의 호칭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심지어는 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정한 호칭을 자주 부르는 것은 소통의 시작입니다.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. 대체로 타인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러나 자신을 깊게 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깊게 알 수 있다.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단서 없이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다. 소통을 잘 하려면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. 커플의 사랑의 온도는 소통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